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식민지식이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으로 든다. 스스로는 이유를 몰랐던 갖가지 과제나 현상에 대해서 수학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나 책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 감동을 맛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수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3과 5와 7은) 소수이다. 소수란 1과 그 자신 이외로는 나눌 수 없는 이 이상의 정수이다. 그런데 쌍둥이 소수와 비교하면 3, 5, 7은 세 쌍둥이 소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쌍둥이 소수는 그 밖에도 존재할까? 수포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증명해 보시오라는 수학 문제라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배워서 뭐에 쓰냐고 외면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수학이 발휘하는 실력, 수학적 발상법을 익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역설적으로 쓸데없어 보이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은가? 소수라는 개념은 입에 착 달라붙지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증명의 방법이 참 신박하지 않은가? 추상적 사고를 익혀가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세 쌍둥이 소수가 더 존재하는지 알아봅시다. n이 3 이외의 2 이상의 정수일 때 정수 전체를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3으로 나눌 수 있는 정수로 이루어지는 A, 하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정수로 이루어지는 B, 하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정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C라고 가정합니다. 만약 n이 A에 속하면 n은 3의 배수가 되어 소수가 아니고, 만약 n이 B에 속하면 n 플러스 2는 3의 배수가 되어 소수가 아니며, 만약 n이 C에 속하면 n 플러스 4는 3의 배수가 되어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n과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4가 모두 소수가 되는 것은 n이 3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우의 구분에 의해 증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난치병의 치료법에 먹는 약 A, 온천 B, 식사 C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 B, C를 여러모로 조합하면 얼마간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만약 A만 계속 먹으면 한 달 후에 완치된다라는 광고를 들으면 A를 구입하는 환자가 약국에 세도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어떤 하나의 요인만으로 해결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을 하나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집단이 불운한 사건에 말려들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이나,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려버리는 것, 남녀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을 때 상대방의 한 번의 실수만을 그 이유로서 말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경우는 적으며 어떤 현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을 하나로 하고 싶어하는 배경에는 학교 교육의 수학에서 일변수 함수만 학습해온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변수적인 발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인을 늘어놓거나, 무엇이든지 잘 알아채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결정 요인을 열거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실 경영학 등에 점점 더 응용되고 있는 다변량 해석이라는 분야 중에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많은 변수를 가지는 정보를 분석할 때 원래 변수를 1차식으로서 만들어 두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전체의 정보를 대충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실 문제에 관해서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제3주성분까지에 의해 전체 정보의 80% 정보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인의 개수가 많이 제시될 때는 능숙하게 다시 정리하여 그 요인의 개수를 3개 정도로 억제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습니다. 경우의 구분은 몇 가지 경우로 구분을 중복하면서 검토해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이 보통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발견하여 생각하는 데에 시행착오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경우 구분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에서 목격 정보에 의해 범인은 중년의 남성, 협박 전화 목소리에 의해 범인은 남성, 유니폼에 의해 범인의 스웨터 색이 갈색임을 알았을 때 범인은 갈색의 스웨터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라고 정리하게 됩니다.